어느 날 갑자기 수익이 0원이 됐다. 상상해보자. 6개월 동안 매일 AI로 영상을 뽑아 올렸다. 텍스트 몇 줄 넣으면 대본도, 이미지도, 목소리도 알아서 만들어주니 하루에 두세 편씩 업로드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구독자도 늘고 애드센스 수익도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스튜디오에 들어가니 채널 전체의 수익 창출이 중단돼 있다. 이해 신청을 해도 답은 똑같다. 반복적이고 대량 생산된 콘텐츠로 판단됨. 이게 남의 얘기 같은가? 실제로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는 이런 후기가 적지 않게 올라온다. 챗GPT로 대본을 뽑고 AI 보이스로 내레이션을 입히고 이미지도 AI로 생성해서 쇼츠를 찍어내던 채널들이 한순간에 수익화해서 걸러지는 사례다. 문제는 이걸 본 다른 창작자들이 극단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AI 목소리만 써도 무조건 막힌다. AI로 만든 영상은 이제 다 끝났다는 소문이 SNS를 타고 퍼진다. 결론부터 분명히 해두자.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짜 위험은 따로 있고 그 위험을 모르는 채로 지금처럼 영상을 찍어내고 있다면 다음 차례가 당신일 수 있다. 2026년 유튜브가 진짜로 손본 건 AI가 아니라 복붙이다. 먼저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 유튜브는 AI 음성, AI 이미지, AI 대본 생성 도구 자체를 금지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정반대다. 유튜브 CEO가 올해 초 보낸 연례. 서한에서는 매일 100만 개가 넘는 채널이 AI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급됐다. 이 정도 규모의 창작자를 적으로 돌릴 플랫폼은 없다. 유튜브 자체도 촬영본을 분석해 영상 초안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 텍스트만 넣으면 영상이 나오는 기능을 직접 만들어 보급하고 있을 정도로 AI 활용을 권장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뀐 걸까? 2025년 7월 유튜브는 기존에 있던 반복적인 콘텐츠 규정을 비진정성, 콘텐츠 INAUTHENTIC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더 명확하게 정리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문구 변경이 아니라 그동안 애매하게 방치되어 있던 AI 슬롭 AI 슬라프 콘텐츠를 정조준한 정화 작업으로 본다. AI 음성이나 이미지, 영상 클립을 기계적으로 짜깁기해서 손쉽게 대량으로 찍어내는 저품질 콘텐츠가 유튜브 생태계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배경에 있다. 핵심 판단 기준은 딱 하나로 좁혀진다. 이 영상에 사람의 독창적인 기여가 있는가? AI를 썼느냐 안 썼느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같은 AI 도구를 써도 기획과 편집, 관점이 들어간 콘텐츠는 수익화가 유지되고 반대로 사람이 직접 찍은 영상이라도 형식적으로 거의 똑같은 영상을 매일 찍어내면 비진정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실제로 걸리는 콘텐츠 유형들. 막연하게 조심하라는 말로는 와닿지 않을 테니 정책상 실제로 단속 대상이 되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짚어보자. 첫째, AI 음성으로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를 그대로 읽어주기만 하는 영상이다. 정보 자체는 사실이지만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더하지 않고 단순히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전달할 뿐이라면 비진정성 콘텐츠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음악을 별다른 편집이나 해석 없이 그대로 이어붙여 대량으로 업로드하는 채널이다. 영상마다 형식만 다를 뿐 본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다. 셋째, 비슷한 포맷과 구성을 반복하는 AI 뉴스 요약, 사건 사고 다큐 형태의 콘텐츠다. 같은 템플릿의 소재만 바꿔 끼우는 방식은 대표적인 양산형 콘텐츠로 지목된다. 넷째, 유명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무단으로 활용한 딥페이크성 클릭 유도 콘텐츠다. 이건 비진정성을 넘어 초상권 저작권 문제까지 결합되는 더 심각한 영역이다. 2026년부터는 개인 유사성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까지 도입돼 적발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보이는가? 전부 AI를 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한 일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다. 텍스트 한 줄 넣고 나온 결과물을 검토도 안 하고 그대로 올리는 습관, 바로 그게 위험 신호다. 그럼 나는 안전한가? 스스로 점검하는 법. 여기서 잠깐 멈추고 본인 채널을 돌아보자.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면 위험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내가 올리는 영상에 나만의 의견이나 결론, 독자적인 데이터가 한 줄이라도 들어가 있는가? AI가 뽑아준 이미지를 그대로 쓰지 않고 채널만의 시각적 스타일을 갖추고 있는가? 하루에 몇 편씩 기계적으로 찍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업로드할 때 변경되거나 합성된 콘텐츠 표시를 빠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이 질문들에 자신있게 답하기 어렵다면 지금 채널은 정책이 강화될수록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구조다. 반대로 이 부분들을 이미 챙기고 있다면 AI 도구는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래도 살아남는 채널들은 뭐가 다를까? 흥미로운 건 같은 시기에 AI 활용 채널 중에서도 탄탄한 팬층을 가진 채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AI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우고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며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축한 채널, AI 보이스를 쓰면서도 채널 고유의 캐릭터성으로 구독자를 모은 채널들이 대표적이다. 이런 채널들의 공통점을 뜯어보면 결국 세 가지로 정리된다. 기획이 먼저고 AI는 그 다음이다.
주제를 정하고 AI에게 일을 시키는 순서와 AI가 던져준 결과물을 보고 그때그때 영상을 만드는 순서는 결과물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 살아남는 채널은 항상 전자다. 캐릭터와 톤을 고정한다. 매번 다른 목소리, 다른 이미지, 스타일을 쓰는 채널보다 일관된 보이스와 비주얼을 유지하는 채널이 시청자에게 더 빨리 각인된다. AI 도구를 쓰더라도 이건 저 채널 영상이네라는 인식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업로드 속도보다 완성도를 우선한다. 2024년까지는 하루 여러 편씩 찍어내는 물량 공세가 통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정책이 강화된 지금 이 전략은 수익화 정지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됐다. 주 35편 정도로 속도를 조절하고 영상 한 편 한 편의 밀도를 높이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브루로 실제 작업할 때 이 순서를 지켜라. 이제 실전이다. 브루의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기능은 분명 강력하다. 주제 한 문장만 입력해도 AI가 대본부터 이미지, 음성까지 한 번에 만들어주고 5개 언어 200여 종의 목소리 중 골라 쓸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원고나 PDF를 그대로 불러와 자막과 내레이션이 입혀진 영상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무료 회원은 3,000자, 유료 회원은 1만 자까지 대본을 영상화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기능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써야 한다는 점이다. 안전하게 활용하는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좁은 주제를 먼저 정한다. 트렌드 전반처럼 막연한 주제 말고 본인만 아는 영역이나 특정 시청자층이 원하는 구체적인 소재로 좁힌다. 주제가 좁을수록 AI가 뽑아준 초안에 내 의견을 더하기도 쉬워진다. 2단계, AI 초안은 반드시 사람이 손본다. 브루에서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를 실행해 1차 대본과 영상 요소를 뽑은 뒤 자막을 문서 편집하듯 열어 직접 검토한다. 단순 정보 전달에 그치는 문장이 있다면 본인의 해석이나 사례, 의견을 한두 문장이라도 끼워 넣는다. 이 한 줄 차이가 비진정성 판정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3단계, 목소리와 비주얼을 채널 전체에서 통일한다. 브루에서 매번 다른 AI 보이스를 무작위로 쓰지 말고 채널을 대표할 목소리 한두 가지를 정해 고정한다. 이미지 스타일도 실사풍이든 애니메이션풍이든 일관되게 가져가야 시청자가 채널을 기억한다. 4단계, 디테일을 정리한다. 무음 구간 제거, 자막 오류 수정 같은 마무리 작업을 거친 뒤 내보내기를 진행한다. 2단계가 곧 사람이 검토했다는 증거가 된다. 5단계, 업로드 시 정직하게 표시한다. 변경되거나 합성된 콘텐츠 항목이 해당된다면 체크하고 업로드한다. 단순 자막이나 보조적인 AI 내레이션 정도는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사실적인 합성 영상에 가깝다면 표시해두는 편이 장기적으로 안전하다. 이 5단계를 거치면 작업 시간이 조금 늘어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텍스트 넣고 그대로 업로드하던 방식과 비교하면 채널이 살아남을 확률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아진다. 시작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할 체크리스트. 본격적으로 채널을 운영하기 전 아래 항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자. 채널 주제가 충분히 좁고 구체적인가? 대본의 AI 초안 외에 본인만의 관점이나 정보가 추가됐는가? 목소리와 이미지 스타일이 영상마다 들쭉날쭉하지 않고 일관성이 있는가? 업로드 빈도가 무리하게 높지 않은가? 합성 콘텐츠 표시가 필요한 영상에 빠짐없이 체크했는가? 이 5가지를 매번 점검하는 습관만 들여도 비진정성 콘텐츠로 분류될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 도구는 같다. 갈림길은 다른 곳에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브루로 텍스트 한 줄 넣고 영상을 뽑아 그대로 업로드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도구로 누군가는 그 초안에 자신의 시각을 더해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고 있을 것이다. 6개월 뒤 둘 중 어느 채널이 살아남을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셈이다. AI는 영상 제작의 진입 장벽을 거의 없애다시피 낮춰준 도구다. 촬영 장비도, 편집 기술도, 심지어 목소리도 필요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살아남는 채널과 묻히는 채널을 가르는 기준은 더 명확해졌다. 텍스트만 넣으면 자동으로 떡상하는 시대는 끝났다. 도구를 누가 더 영리하게, 더 정직하게 쓰느냐의 싸움만 남았다.